여드름을 집에서 짤 때 잘못 짜서 흉터가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집에서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짤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릴 텐데, 안녕하세요. 건강의 신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피부심 유튜브 채널 운영자이자 더셀 피부과 대표원장 심연철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여드름 흉터가 생겼다고 오시는 분들 중에 사실 상당수가 여드름 자국입니다.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드름은 모낭에 피지가 막혀서 염증이 되는 게 결국 여드름이거든요. 즉, 모낭에 생기는 염증입니다. 염증이 생기면 우리 몸에 있는 혈관들이 그 부위에 몰리게 되고 확장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위가 붉게 보이는 게 여드름 불금증인 거고, 여드름이 불금증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 좀 시간 지나 보면은 그 부위가 어떻게 돼 있죠? 한 2, 3주 지나 보면 갈색으로 돼 있죠. 왜? 이러한 염증이 있게 되면 이 자외선으로부터 우리 몸이 이러한 손상받은 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멜라닌이라는 애들을 싹 덮습니다. 왜? 이 멜라닌들이 자외선을 흡수시키려고. 그래서 약간 붉었다가 나중에 그 부분이 이렇게 갈색으로 살짝 변하는데 두 개가 같이 오버랩이 돼 있죠. 이걸 우리가 여드름 자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드름 자국이 잘 생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피부도 잘 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릉으로 놀러 가더라도, 친구랑 손잡고 놀러 가더라도 옆에 친구는 그냥 빨개졌다가 다시 원래 피부로 돌아오는데, 나는 한 며칠 지나니까 새까매지는 그런 분들 있죠. 즉, 멜라닌 형성세포가 멜라닌을 잘 만들어내는 사람은 염증이 있는 족족 다 멜라닌들이 그 위를 덮으니까 여드름 자국이 잘 생기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빨갛게 염증만 생겼다가 색소 침착으로는 잘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자국의 형태로 남는다기보다는 여드름 불금증이 있다가 사라지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자, 여드름 자국이 잘 생기는 또 두 번째 이유로는 염증이 잘 생기거나 오래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염증이 오래 갈수록 염증 후에 멜라닌, 점을 끌고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걸 우리가 의학적으로 염증 후 색소 침착이라 얘기합니다. 자, 그럼 염증이 생기더라도 어떤 사람들 오래 갈까요? 계속 이렇게 건드리는 사람들. 그 부위를 건드리거나, 아니면 마찰이나 계속 마스크 쓰는 사람은 거기에 계속 닿는다거나, 아니면 화장하는 사람들이 계속 접촉이 돼서 염증이 생긴다 해서 염증이 생긴 시간이 길면 색소 침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여드름은 결국 피지가 절유된 거기 때문에 이게 화이트헤드 상태일 때 있죠. 자, 이런 경우에 굳이 막 자꾸 면봉이나 아니면은 손으로 뜯어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염증이 충분히 여물지도 않았고 이 부분이 압력을 준다고 잘 나오지 않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괜히 자극을 안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화이트헤드가 여물어서 화농성 여드름, 즉 염증이 됐었을 때 현명하게 잘 짜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짤 때 손으로 짠다거나 면봉을 이용하는 분들도 어떻게 짜는 경우가 많냐면 이렇게 수평으로 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드름은 어떻게 돼 있죠? 이렇게 볼록하게 염증이 돼서 튀어나와 있죠.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튀어나와 있는 염증이 뚜껑처럼 열리면서 찰과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염증이 있었을 때는 최대한 이 표면에 튀어나온 부분이 벗겨지지 않게 어떻게 면봉을 가지고 수직으로 눌러주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즉, 면봉을 이렇게 짜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눌러주는데, 이 털이 있고 털에 모낭이 있고 피지가 360도 방향으로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염증이 생겼을 때도 한 위치에 있기보다는 그 털구멍을 중심으로 360도 방향으로 어느 정도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면봉으로 눌러줄 때는 한 부위만 계속 힘줘서 누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려서, 여기 염증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돌려가면서 이 360도 방향을 전체적으로 눌러주게 되면 안쪽에 배액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염증이 터졌을 때 구멍이 작다라고 한다면 그냥 오픈시킨다거나 아니면 이제 항생제용구만 가볍게 발라줘도 되는데, 문제는 얘네가 푹 터지면서 안쪽에 구멍이 뻥 뚫렸을 때입니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가린다고 또 우리가 어떻게 돼요? 메이크업 하게 되고, 또 남성분들도 마찬가지로 선블럭을 하시죠. 그러니까 구멍이 뻥 뚫렸는데 거기에 화물질이 계속 덮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염증이 더 증가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구멍이 일단 좀 넓어졌을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애매하다, 잘 모르겠다 싶으면 일단 듀오덤을 붙여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듀오덤을 붙이고 선블럭을 바를 때는 그 듀오덤 위에
발라주는 것이 색소 침착을 막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피부과에서 여드름으로 이제 자르고 오시는 분들 중에서 실제로 안에 짰을 때 아무것도 안 나올 것 같거나 아니면 이 여드름이 되게 오래돼서 섬유화돼서 단단해졌거나 아니면 안에 있는 이 우리가 낭종이 되게 깊게 있어서 짜도 안 나올 것 같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계속 구멍을 내면 첫 번째 경우엔 피만 나올 것이고 두 번째인 경우엔 단단해서 안 나올 것이고 세 번째인 경우에도 깊어서 안 나오겠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막 큰 바늘로 계속 찢어서 우지끈 힘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짜는 행동이 또 염증을 유발해서 색소 침착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살이 터지면서 모공성 흉터나 흉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병원 직원분들한테도 항상 교육을 시키는 게 어느 정도 직경으로 구멍을 냈을 때 안 나오면 포기. 그 대신 안쪽을 염증 주사를 놔줘서 염증 자체를 말린다고 제가 표현을 많이 하는데 염증 자체를 줄여서 여드름을 해결해 주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드름이 딱 터진 다음에 자국으로 가는 걸 좀 막아주는 방법 중에 생각보다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이 염증 후 색소 침착을 억제하기 위한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약한 스테로이드를 발라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약한 스테로이드를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바르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염증, 즉 아직 붉고 염증이 있었을 때 스테로이드를 발라주는 게 아니라 이 염증이 한바탕 터져서 얘네들이 약간 붉었다가 갈색으로 막 이어지려고 할 때 아시죠? 즉 표면에 뚜껑은 다시 원래대로 덮인 상태, 터진 부분에 뚜껑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붉음증이 갈색으로 막 이어지려고 하는 그때는 스테로이드를 약한 것으로 하루에 한 두세 번 정도씩 일주일 정도 발라주게 되면 색소 침착으로 가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여드름 자국은 왜 생긴 거죠? 여드름이 생긴 거고 여드름은 왜 생긴 거죠? 피지가 많아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전 이 건강행신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피지를 파괴한다거나 피지를 줄여서 근본 원인을 해결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드름 자국을 아까 붉음증 플러스 색소 침착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혈관 레이저나 색소 토닝으로 이쁘게 제거해도 얼굴에 모공이 10,000개에서 30,000개가 있거든요. 바로 옆에 있는 모공에서 또 염증이 되면 환자분들은 뭐라고 느낄까요? 아, 왜 이 여드름이 계속 안 사라지고 계속 있지? 이러신단 말이에요. 즉 우리는 수많은 여드름이 생길 수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 피지 발달이 많은 분들은. 그래서 평소에 피지를 많이 줄이려고, 피지를 제거하려고 노력을 해주는 습관을 들이는 게 결국은 또 여드름 자국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일 수가 있겠습니다. 건강해신 보고 계신 구독자 여러분들, 정보가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